너희들 이름이 뭐니? 이거 영어로 말할 수 있나요? What's your name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답은 What are your names? 입니다. 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쉽게 입에서 이 문장이 술술 나오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폴쌤 누나영 TV의 폴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속 헷갈리시는 부분들, 또 중급자이지만 간과하고 넘어갔었던 부분들, 뭐 누구라도 알아놓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기본기, 생기초 싹 다 한 방에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로 이름은 물어볼 수 있나요? 너희들 이름이 뭐니? 이거 영어로 말할 수 있나요? What's your name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답은 What are your names? 입니다. 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쉽게 입에서 이 문장이 술술 나오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학교에서 영어 공부 10년을 했건만 이름도 하나 제대로 못 물어보는 현실이죠. What's your name? 하고 한 명의 이름은 어찌 물어보지만 여러 명의 이름을 한꺼번에 물어보려면 이마저도 헷갈리는 현실인 거예요. 음, 복수형에 쓰는 비동사는 are, 그리고 명사의 복수형에는 s를 붙인다는 건 듣긴 들어본 것 같은데 막상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려니까 아무래도 좀 버벅거리게 되죠. 영어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토익 점수가 높거나 어려운 단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영어에서 실수가 없는 법입니다. 탄탄하게 다져진 기본기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영어를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한국인만큼 성실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도 참 드문데 아직도 많은 한국인이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은 쉬운 영어는 무시하고 어려운 영어는 엄두를 못 내다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만 겁니다. 뭘 배우든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정말 일반의 진리인 거죠. What are your names? 이게 쉬워 보이죠? 직접 실험해 보세요. 주변에서 지인 아무나 붙잡고 얘들 이름이 뭐야?를 영어로 해보라고 해보세요. 90% 이상이 What's your name이라고 합니다. 이게 매년 영어 사교육비로만 15조 원 쓰는 대한민국의 영어 현실이에요. 어학연수니, 유학이니, 해외에서 쓰는 비용은 계산에 넣지도 않은 수치죠. What's your name이 What are your names로 쉽게 전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비동사 하나조차도 쉽다고 무시하면서 제대로 훈련해 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단복수 구분도 약하고요. 쉽다고 무시하지 말고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그냥 눈으로만 지나치지만 말고 큰 소리로 말해보면서 연습해 보기로 합시다. 음. 너 이름이 뭐니? 네, What's your name? 이거죠. 그의 이름은 뭐니? What's his name? 그 여자 이름이 뭐니? What's her name? 그 사람들 이름이 뭐야? What are their names? 너희들 이름이 뭐야? What are your names? 내 이름은 뭔가? What is my name? 자, 이젠 눈으로 보지 않고 재빠르게 입으로 토해내 볼까요? 음. What's your name? What's his name? What's her name? What are their names? What are your names? What is my name? 이걸 여러 번 말해봐서 입에 착 달라붙을 때까지 반복 연습해 보는 거예요. 10번, 20번 연습해서 입에서 부드럽게 나올 때까지 말이죠. 한번 다시 해보세요. What is your name? What's his name? What's her name? What are their names? What are your names? What is my name? 안 보고 시작. What's your name? What's his name? What's her name? What are their names? What are your names? What is my name? 여기 입에 쫙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자, 영상 멈춰놓고 반복 연습해 보세요. 입에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나오면 다시 영상 재생하세요. 자, 또 연습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죠. 여러분은 본인 스스로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제가 영어 강의 어떻게 하는지 그냥 구경이나 하고 싶은 건가요? 어떤 사람은 10번만 해도 유창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번을 해도 계속 더듬거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영상 멈춰놓고
완벽해질 때까지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바꿔서 연습해 볼게요. 너 전화번호 뭐니? 폰 넘버죠. 영어로 바꿔 말해 보세요. 음. What's your phone number? 좋아요. 네. 그의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address. 예. What's his address? 맞아요. 그 여자 MBTI가 뭐야? MBTI type라고 하면 돼요. 네. What's her MBTI type? 하면 되겠죠? 음. 그 사람들 직업이 뭐야? 이건 뭘까요? 예. What are their jobs죠? 복수니까 are their jobs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종교는 뭐야? religion이죠? 뭐죠? What are your religions? 음, 난 어디가 제일 예뻐? best feature라고 해요. 얼굴에서, 뭐 몸에서 가장 이쁜 부분이죠. 그래서 best feature예요. 난 어디가 제일 예뻐? 음, what is my best feature? Your eyes, 네 눈, 눈이 제일 이뻐. 예, 할 수 있겠죠? 내 장점과 단점들은 뭘까? 장점, 단점은 strength, weakness라고 하는데 복수잖아요. 뭐예요? What are my strengths and weaknesses? 그의 전공은 뭐야? major죠. 음, what's his major? 좋아요. 그 여자 별자리가 뭐야? 별자리는 zodiac sign인데 그냥 sign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What's her sign? 뭐 she's a Pisces 하면 물고기 자리야가 되겠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은 뭐야? 아이스크림 플레이버라고 해요. 맛이지만 이건 테이스트가 아니고 향이거든요. 그래서 플레이버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말할까요? 음, 예. What's your favorite ice cream flavor? 하면 되겠죠? 그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뭐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어, What's the favorite color? 좋아요. 그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야? 어, What's his favorite song? 좋아요. 너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뭐야? 네. What's your father's favorite movie? 너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야? 싱어죠. 해볼까요? 네. Who's your mother's favorite singer? 요 마지막 질문에서 What's your mother's favorite singer라고 대답한 사람 손 들어봐요. 마지막 질문은 what을 who로 바꾸는 실험이었는데 무사히 통과하셨나요? 아니면 저한테 또 허를 찔리셨나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주격, 소유격, 목적격 해가면서 I, my, me, you, your, you, he, his, him, she, her, her 하면서 외우곤 했었지만 실전에서 이것들을 부담 없이 바꿔가면서 쓰는 것이 실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 위에서는 비동사와 소유격을 바꾸는 훈련을 해봤는데요. 마지막 질문에서는 의문사까지 바꿔서 훈련해 봤어요. 음, 억울하면 하나 더 실험해 볼까요? 너 어디 있어? 이 말 영어로 해보세요. Where are you? 예, 모두 쉽게 되시죠? 이번엔 너 어제 어디 있었어? 너 내일 어디 있을래?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나오셨어요? 음, Where were you yesterday? Where will you be tomorrow? 이건데요. 음, 쉽게 입에서 나왔나요? 예. 뻔히 알고 있는 문장도 시제를 과거로 바꾸니까 또는 조동사 will 하나 넣으니까 또 불안불안 버벅거리죠. 음,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를 멀리서 찾을 것이 없어요. 유튜브를 보면 미국인들은 실제 이런 표현을 쓴다. 이런 영상 참 많죠. 그 유튜버들 방에서 영상만 만들다 보니까 현실 인식이 참 어려운가 봐요. 저는 한국 학생들한테 영어 말하기를 25년 이상 가르쳐 봤고 지금도 현직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참담하지만 우리의 실제 현실은 아는 것도 제대로 못 쓴다인 거예요. 이런 정도의 영어에도 버벅거리면서 말을 더듬는 수준이라면 기본기가 부족하신 것이 맞고요. 우리 학원에 오신다면 가장 기초반부터 수강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굳이 이런 정도의 영어를 비싼 돈 들여가면서 외국까지 나가서 배우고 와야 할까요? 그건 억연수가 아니라 허영이죠. Knowing is one thing and speaking is another.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별개예요. 이런 정도의 영어조차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면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 전에 단 한두 달이라도 좀 혹독한 훈련이 필요해요. 음.
영어 기본기에 대한 지식도 좀 쌓아야 되고요. 기본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같은 유튜브 영상을 봐도 얻어가는 것이 다르거든요. 음, 유튜브가 다른 건 다 좋아도 도대체 시청자들이 열심히 따라하며 익히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건너뛰며 구경이나 하고 있는지 선생이 도무지 제어할 수가 없으니 이러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음, 주워 들은 것은 많아서 머릿속은 비대해졌는데 입은 굳어버린 말더듬이들만 양산해내는 건 아닌지 한편으로는 우려스럽습니다. 뭐 하긴 남의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기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기타 튜토리얼을 많이 보는데 유튜브만 보지 기타 연습을 도무지 하질 않아요. 이러니 눈으로 본다고 기타가 늘겠어요. 이래서 악기나 외국어는 옆에 좀 딱 앉혀놓고 도제식으로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좀 있어요. 자, 두 번째 얘기죠. 주어와 동사, 그리고 동사에 s 붙이기. 예. 영어는 일단 주어, 은은이가와 동사, 이다 하다를 갖추어야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뭘 한다, 뭐가 어떻다. 뭐 일단 이런 형태를 갖춰야만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 주어와 동사가 갖춰지지 않으면 외마디 소리일 수는 있어도 문장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음. 그래서 자, I smoke. 나는 담배 피운다. We drive. 우리는 운전한다. You dance. 너는 춤춘다. He swims. 그는 수영한다. She sings. 그 여자는 노래 부른다. Tom cooks. 탐은 요리한다. Jane runs. Jane은 달린다. They study. 그들은 공부한다. People work. 사람들은 일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위에서 I, we, you 복수 주어 빼고는 모두 swims, sings, cooks, runs와 같이 동사에 s가 붙고 있죠. 이게 사실은 원래 I do smoke, we do drive, you do dance, she does swim, she does sing, Tom does cook, Jane does run, they do study, people do work 이었던 거예요, 원래는요. 근데 이 do, does는 행동 자체를 강조해 말하거나 의문문 또는 부정문을 만들거나 명령문을 강조하거나 할 때 등등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강조문에선 I do love you 이렇게 이제 do를 강조해서 말하죠. 의문문에선 do, does가 문 두로 이동해서 do you love me 이렇게 말하게 되죠. 부정문 만들 땐 do나 does에 not을 붙여서 I do not smoke 또는 I don't smoke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do, does는 평소엔 보통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냥 다음과 같이 씁니다. I smoke, we drive, you dance, he swims, she sings, Tom cooks, Jane runs, they study, people work. 이때 do는 그냥 자취를 감췄지만 does는 동사의 s 또는 es라는 흔적을 남기면서 자취를 감추는 거죠. 이쪽인지 저쪽인지 헷갈릴 땐 양쪽 모두에 표시할 필요는 없고 어느 한쪽만 표시하면 되듯이 do, does가 사라지면서 둘 다 흔적을 남기진 않아요. 그래서 does는 사라지면서 동사의 s 또는 es 흔적을 남기지만 do는 그냥 사라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does가 나타나면 does swim, does sing, does cook, does run 이런 식으로 뒤에 동사는 원형으로 나타나고 does가 사라지면 swims, sings, cooks, runs와 같이 동사의 s 흔적을 남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I, we, you와 복수주어 이외의 모든 주어에는 동사의 s 또는 es를 붙여주어야 하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걸 입에 붙이기가 쉽지 않아서 당분간은 좀 동사가 나올 때마다 좀 따로 훈련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말이죠. I go to school, we go to school, you go to school, he goes to school, she goes to school, they go to school. 이렇게요. 어, they는 복수니까 go to school이죠. 네. 음, 이렇게 I sing, we sing, you sing, he sings, she sings, they sing. 이게 이제 머리는 알고 있는데 입에 좀 잘 안 달라붙어요. 좀 연습하셔야 되니까. I work, we work, you work, he works, she works, they work.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입에 쫙 붙도록 훈련을 해놓는 거예요. 말하면서 이런 거 일일이 신경 못 쓰거든요. 그냥 자동으로 입에서 나오도록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이 3인칭 단수 주어의 동사에 s 또는 es를 붙이는 게 모든 영어 초보자들의 첫 관문입니다. 이 연습이 최급선무예요. 자, 세 번째 얘기, 동작과 상태, 그리고 비동사 얘기인데요. 영어와 한국어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중 특히나 크게 드러나는 차이가 있다면, 영어는 동작과 상태를 상당히 구분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예외가 조금 있긴 하지만, 보통 동작은 동사가, 상태는 형용사가 담당하고 있죠. 그 동사의 동자가 움직일 동자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건 동작이죠. 그래서 eat, drink, smoke라는 동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배고프고 예쁘고 키 크고 아름다운 건 상태죠. 그래서 hungry, pretty, tall, beautiful 이라는 형용사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근데 위에서 이미 영어가 문장을 이루려면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다 했었죠. 그래서 I eat, you drink, he smokes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형용사는 I hungry, you pretty, he tall, she beautiful 이래 가지고는 문장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영어에는 문장을 이루려면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주어 뒤에 형용사가 바로 나오면 동사가 없잖아요. 이래서는 문장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땐 아무 의미도 없는 다만 형식적인 연결어로서 비동사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I am hungry, you are pretty, he is tall, she is beautiful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I eat, you drink, he smokes처럼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면서 문장을 이루는 데 반해서 형용사는 I am hungry, you are pretty, he is tall, she is beautiful처럼 비동사와 동반해서야만 문장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비단 형용사만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죠. I am Paul. 나는 폴이야. It is 3 o'clock now. 지금은 3시야. 자, 내가 폴인 것도 지금 3시인 것도 상태죠. 그러니까 명사도 비동사 뒤에 붙여주는 것이고요. 음, She's here. 그 여자 여기 있어. They are away. 그들은 멀리 있어. 그 여자가 여기 있는 것도 그들이 멀리 있는 것도 상태죠. 그러니까 부사도 비동사 뒤에 붙여주죠. He is in the room. 그는 방 안에 있어. It is on the table. 그거는 탁자 위에 있어. 와 같이 그가 방 안에 있는 것도 그것이 탁자 위에 있는 것도 모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구 역시 비동사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만일 형용사, 명사, 부사, 전치사 구가 동사 없이도 그 자체로 문장을 이룰 수 있었다면 비동사는 필요 없겠죠. 음, 하지만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서 문장이 이루어지므로 이같이 동사가 없을 땐 아무 의미 없는 형식적인 동사, 비동사를 넣어서 문장을 갖춰주는 겁니다.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뭐가 동사이고 형용사이고 명사인지 헷갈리죠. handful이나 mouthful은 beautiful이라는 형용사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은 명사들이고요. panic, 당황하다는 ironic, 역설적인이라는 형용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은 동사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단어를 외울 때마다 상당히 유의해서 외워두어야 됩니다. 제 유튜브 영상 단어 이렇게 외우세요 시리즈를 참조해 주세요. 네 번째, 평소문에서 보통 do, does가 생략되는 이유. 앞서 설명했듯 영어는 do, does 동사가 나오면 동작을, 비동사가 나오면 상태를 표현해 줌으로써 명백하게 동작과 상태를 구분해 주는 언어인데요. 근데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헷갈릴 땐 굳이 양쪽 모두에 표시하지 않고 그저 어느 한쪽에만 표시를 해주면 되듯이 비동사가 나타나서 상태를 표시해주면 나머지는 당연히 자동으로 동작이 되는 것이라서 굳이 do, does 동사는 늘 나타날 필요는 없게 되었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평소문에서 do, does 동사를 일일이 넣어서 I do smoke, we do drive, you do dance, he does swim, she does sing, Tom does cook, Jane does run, they do study, people do work 와 같이 드러내지는 않고 그냥
그냥 I smoke, we drive, you dance, he swims, she sings, Tom cooks, Jane runs, they study, people work과 같이 보통 생략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쪽이 저쪽인지 헷갈리면 어느 한쪽만 표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나타나면 비동사가 모든 상태 부분을 다 맡아서 해결해 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동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나타나서 상태를 다 해결해 줬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동작이 되는 거니까 동작 동사에다가 일일이 두 동사를 다 붙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음. 그래서 평소에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두 동사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 강주문, 의문문, 부정문. 평소문에서 do, does는 보통 많이 생략됐지만 강조문, 의문문, 부정문을 만들어줄 땐 언제나 나타나주는 것이 바로 이 do, does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I do love you. 난 널 정말 사랑해. He does work hard. 그는 분명 열심히 일해. 와 같이 동사의 뜻을 강조해 줄 땐 do나 does에 강하게 스트레스를 줘서 읽어주는데 이는 do, does가 평소엔 그저 동작을 나타내는 형식적인 기호에 불과했던 데 반해서 이때 do, does는 동사의 뜻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한 의미어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do, does가 강조문에서 쓰일 땐 동사의 뜻을 분명히 해주는 용도도 물론 있지만 그 강조문 이하에 다음과 같이 반전을 표현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I do love you, but I can't marry you. 내가 널 사랑하긴 하지만 너와 결혼은 못해. 뭐 이렇게 말한다든가. He does work hard, but he doesn't make much money. 그는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돈은 별로 못 벌어. 뭐 이런 식으로 do, does를 집어넣어서 동사를 강조해 주기도 하지만 강조해 준 다음에 뒤에 이렇게 다른 말을 반전식으로 표현해 줄 때도 do 동사를 쓰거든요. do, does가 강조할 때 사용된다는 건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그 뒤에 반전의 이야기를 표현할 때도 사용한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이런 식의 용법으로 do 동사를 사용해 본 한국인도 거의 없어요. 음. 또한 do, does나 비동사는 특히 의문문을 만들 때 그 효용이 더 빛나는데요. Do you? Does he? 하면서 동작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는 예고를 해주고 Are you? Is she? 하면서 상태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는 예고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동작과 상태를 분명하게 구분 지어주면서 질문을 해주는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소주 마시는 건 동작이죠. 그러니까 Do you smoke? 너 담배 피우니? Does he drink 소주? 그는 소주 마시니? 와 같이 Do you? Does he? 이러면서 동작 나온다고 예고해 준 다음에 동사 smoke, drink가 나오는 것이고 네가 펄이라거나 배가 고픈 것은 상태죠. 그러니까 Are you Paul? 네가 펄이니? Is she hungry? 그 여자 배고프니? 와 같이 Are you? Is she? 이러면서 상태 나온다고 예고해 준 다음에 명사 펄이나 형용사 hungry 등이 나오는 거죠. 이처럼 명쾌하게 동작과 상태를 구분해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영어라는 언어예요. 음. 부정문을 만들 때도 바로 이 do, does나 비동사에 not을 붙여 만들죠. I do not smoke. 줄여서 I don't smoke. 담배 안 피워. 라든가 He does not drink 소주. 또는 He doesn't drink 소주. 그는 소주 안 마셔. I'm not Paul. 나는 폴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She is not hungry. She isn't hungry. 그 여자 배 안 고파. 와 같이 부정문을 만들 때도 do, does, am, is 이런 거에 not을 붙여서 만들어줍니다. 자, 여섯 번째. 한 문장에 do가 두 번씩 나오는 이유. Do you do the dishes? 너 설거지 하니? Does he do the laundry? 그는 빨래 하니? What do you do? 넌 뭘 하니? 직업이 뭐야? 이런 말이죠. She doesn't do the best. 그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 뭐 이런 문장들이 나오죠. 그럼 초보자들은
왜 한 문장에 두가 두 번씩이나 나오지? 늘 초보자들이 이제 늘 갸우뚱하시는데요. 이는 앞서 이야기했듯 영어가 강조문, 의문문, 부정문에서 동작을 나타낼 때는 먼저 형식 동사로서 do, does를 먼저 앞세우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 다음 내용 동사로서 두 동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셔서 그래요. 음, 간단히 말해서 두 동사가 두 번 나오면 앞에 나온 두 동사는 조동사고 뒤에 나온 두 동사가 진짜 의미 동사예요. 앞에 나온 두 동사는 그냥 동작을 표시해주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뒤에 나온 두 동사는 설거지하다, do the dishes, 빨래하다, do the laundry, 뭔가를 하다, do what, 최선 다하다, do the best와 같이 진짜 의미를 담은 동사라는 거고요. 자, 일곱 번째, 명령문. 많은 선생님이 open the door, 문 열어, be quiet, 조용히 해와 같이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만든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요.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두 동사로 만드는 겁니다. 즉, open the door는 do open the door에서 do를 생략해서 나온 명령문이고 be quiet는 do be quiet에서 do를 생략해서 나온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을 강조해서 말할 땐 분명하게 이 do에 스트레스를 주어서 명령합니다. Do open the door. 꼭 문 열어. Do be quiet. 반드시 조용히 해. 예, 와 같이 말이죠. 그리고 부정명령문은 이 두 동사에 not을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Do not open the door. 또는 줄여서 don't open the door. 예. Do not be quiet. Don't be quiet. 조용히 하지 마. 뭐 이런 식이죠. 자, 여덟 번째. 목적어와 보어. 영어 초보자들에게 있어서 보어라는 단어는 꽤 괴로운 명칭인데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보어를 그냥 보충어라고 부릅니다. 영어 초보자들도 단박에 뭔가 부족해서 보충해 준 말이로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음. 그 아까 말했던 비동사 뒤에 나오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I'm Paul. It is 3 o'clock. He is tall. She is hungry. She's here. They are away. 에서 그 빨간색 Paul, 3 o'clock, tall, hungry, here, away. 이런 말들 말이죠. 그 앞서 설명했던 대로 문장에 동사가 없어서 별 의미도 없이 그냥 살짝 끼워 넣었던 형식적인 동사가 비동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 자체만으로는 문장이 완성되지 않아요. I am, she is, 뭐 이런 식으로는 문장이 완성되지 않죠. 그래서 이 비동사 뒤에 뭔가 보충해주는 말이 나와야만 문장이 완성된다고 해서 이 비동사 뒤에 나오는 말들을 보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동사 뒤에 나오는 보어들은요, 모두 주어가 누구인지, 주어가 어떤 상태나 상황인지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고도 불리는데요.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주어와 보어는 이꼴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I am Paul. It is 3 o'clock. 여기서 내가 펄이고 그것은 셋이죠. 그래서 이게 I equal 펄이고 it equal 3 o'clock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면 끝이에요. 나중에 비동사를 대신하는 동사들이 좀 나올 건데요. 주어 이꼴 보충어. 이 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보어를 파악해낼 수 있어요. 이를테면 He became a doctor. 그는 의사가 되었다. She remained my friend. 그 여자는 내 친구로 남았다. He lived a prince. 그는 왕자로 살았다. She died a beggar. 그 여자는 거지로 죽었다. 뭐 이런 문장들은 비동사가 없죠. 비동사를 대신하는 동사들이 쓰인 거예요. become, remain, live, die 같은 거. 비동사는 아무 뜻이 없지만 위의 동사들은 조금씩 뜻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잘 살펴보면 he가 a doctor죠. she가 my friend고 he가 a prince고 she가 a beggar예요. 이게 다 이꼴 관계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위에 become, remain, live, die 동사들은 모두 비동사, 대용 동사로 쓰인 것이고 뒤에 나온 a doctor, my friend, a prince, a beggar 모두 보어인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he loves her. 그는 그 여자를 사랑해. She called him. 그 여자는 그에게 전화했어. 와 같은 문장들을 보면
he나 her가 이꼴 관계 아니죠. she와 him도 이꼴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명사하고 뒤에 있는 명사가 절대 이꼴 관계 아닙니다. 그럼 이 love call 동사는 타동사로 쓰인 것이고 이 동사 뒤에 나온 것들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주어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 주어 이꼴 명사 이런 관계이면 동사는 비동사 대형 동사 그리고 명사는 보어가 되는 것이고 주어와 명사가 이꼴 관계가 아니면 동사는 타동사가 되는 거고 명사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영향 끼치고 목적어는 영향 받는 사이가 된 거죠. 음. 오늘 이야기 첫 머리에 나왔었던 What are your names? 또 결국은 주어 비동사 보충어를 거꾸로 배열한 주어 이꼴 보어 관계의 예문이었는데요. I am, you are, he is, she is, they are. Your name is, your names are, his name is, her name is, their names are를 앞으로도 거꾸로도.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도 연습하시고 뒤로도 연습해서 am I, are you, is he, is she, are they, is your name, are your names, is his name, is her name, are their names 이렇게 앞으로도 거꾸로도 연습을 해놓아서 자연스럽게 입에서 터지도록 훈련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비동사 뒤에 형용사, 부사, 전치사 구등이 나오는 경우는 이 보어들은 모두 주어의 상태, 상황을 설명해 주게 되는 건데요. 뭐 he is tall, she is hungry, she is here, they are away 보면 이 tall, hungry, here, away 여기 모두 주어의 상태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가 키 큰 상태죠. 그 여자는 배고픈 상태, 그 여자는 여기 있는 상태, 그들은 멀리 있는 상태입니다. 음, 이렇게 주어의 상태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으면 알 수 있죠. 음. 근데 이 보충어들은 형태 자체가 형용사, 부사, 전치사, 구 등등이므로 목적어와 헷갈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목적어는 항상 명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 이 명사가 목적어로 쓰인 것인지 보어로 쓰인 것인지 헷갈리면 그 동사에다가 얼른 이꼴 관계를 집어넣었을 때 이꼴 관계가 맞으면 명사는 보충어고 이꼴 관계가 아니면 명사는 목적어라는 거예요. 어, 이 목적어도 명사고 보충어도 명사일 경우가 있어서 헷갈림 방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음. 자, 오늘은 비동사와 두 동사의 쓰임과 이유 그리고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동사에 붙이는 s 동작과 상태 개념, 음, 목적어와 보어의 차이 등등 초보자들이 맨날 혼동하는 내용, 그리고 중급자 역시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을 실전에서의 예와 함께 싹쓸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한 번 듣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다시 듣기를 하셔서라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평생 가는 영어의 기본기 중의 기본기들이었어요.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